근데 의외로 전해철 의원의 득표가 많았어요. 일단 그거 어떻게 봐요? 왜 그래? 왜? 의외로 많았다. 저는 이제 오늘 놀란 것은 세 가지인데 하나는 그 1차 투표에서 끝나서 놀랐고,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전해철 의원이 너무 많이 나와서 놀랐고, 그리고 세 번째는 정성호 의원은 도대체 뭐야? 너무 적게 나와서 놀랬지. 왜 나왔나 나와가지고 모르겠죠. 그렇게 폼 잡고 뭐 하더니 뭐 9표가 뭐냐? 잠깐 주목받은 거죠. 잠깐 주목. 참 이제 그러니까 그게 스탠스를 잘못 잡은 거예요. 스탠스를.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이 사실은 이제 친문 의원들끼리의 어떤 싸움에서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그런 포션들이 분명히 있었거든. 그런데 계속 말씀을 하시고 다니는 걸 보니까 그냥 개도 그럭도 다 놓칠 말씀을 하고 다니더라고. 온갖 얘기를 다 점수 떨어지게끔 하고 그러니까 다니셨죠. 너무 답답하더라고. 그분이 그렇게 막 그 분석을 잘 못하고 이런 분이 아니거든. 권력의 눈이 멀었다. 이거 표현은 좀 그렇지만 뭔가 거머쥐는 과정에서 차별할 게 하다 보니까 혼자 딴 데 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김태년과 전해철 두 사람은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게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해서 뛰겠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하겠고 당정청 관계 한쪽은 정책의장하면서 실제 조율을 해봤고 그렇죠. 이쪽은 친문으로 얘기하는 거 설명이 필요 없고 거의 비슷했어요. 예. 다른 점이 있다면 어디에 방점이 있느냐. 앞쪽은 코로나 국난 극복이었고 뒤쪽은 당정청 관계였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거 말고 정성호 의원은 혼자 딴 데 가서 딴소리를 하고 계셨으니까 여전히 당내 개파가 많은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고 비주류에서 자기가 뽑혀야 성공적으로 된다는 얘기는 했지만 그래서 뭐 할 건데 물어보거나 어떻게 이끌 건데 했었을 때 못한 그러니까 거죠. 워딩이 참 이제 후지다는 게 뭐냐면 올드해, 개파가 진짜. 있다는 건 세상 사람들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개파 얘기를 대놓고 하면은 다 싫어해. 이 개파 저 개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 다 싫어해. 속했다고 하니까 싫어하고 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것 자체가 뭔가 분열을 갖다가 시키면서 이득을 보는 것 같아갖고 더 꼴 같지 않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의 워딩 자체가 더욱이 180여 석이라고 하는 대성공을 갖다가 한 상태에서 나오는 첫 원내대표의 일갈로는 적절하지 않은 거죠. 그럼요. 전혀 제대로 보질 못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나는 이번에 제일 워딩이 좋았던 사람이 김태년 그 원내대표라고 생각했던 게 일단은 차별화를 시킬 때 뭐부터 차별화를 시켰냐면 초선부터 챙기겠다. 초선이 먼저다. 초선이 먼저다. 이거는 상당히 셌어요. 오랫동안 나물만 명언이죠. 그 초선을 상임위 배정 먼저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예. 훌륭했어 아주. 아니 그거 자체가 적폐청산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국회의원 딱 들어갈 때 초선 의원들 어떤 게 정말 힘들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아니 재선 3선 챙기느라고 나는 진짜 정신이 없었어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국회에 들어가서도 거기서 군기 잡고 있어? 여기 군대야? 여기가? 국회가? 나는 진짜 웃겨. 누구한테 화내는 거예요? 예? 국회의원들. 아니 진짜 웃겨. 나는 뭐 몇선 했기 때문에 뭐가 된다 이런 것들도 나는 웃기고 물론 이게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만 따지면 국민들로부터 지역구 의원들로부터 지역구의 주민들로부터 여러 차례 그 능력을 검증받았다 이렇게 좋게 말할 수도 있지만 아니 근데 이게 3선 4선 올라갔다는 게 어떤 곳에서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것들도 있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예. 그런 거 따지고 보면 솔직히 말해서 이제 선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함께 조율해 가지고 어떤 목적을 이번 의회 권력을 통해서 할 것인가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들이 더 중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초선들을 그렇게 많이 집어넣은 국민들의 뜻을 경청하고 겸허히 그 의지들을 받아가지고 정책화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 그런 측면에서 김태년 의원의 그 워딩이 국민들의 마음을 샀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마음을 사니까 당연히 의원들의 마음도 근데요. 사올 수밖에 김태년 없었다. 의원은 사실 그 덩치도 크고 막 산적 같잖아요. 근데 연설을 잘 합디다. 그러니까 이게 메시지가 딱 어떤 느낌이었냐면 좀 죄송하긴 한데요. 우구짝 하는 소리니까 악플은 사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방송 전문 방송인 엄성섭이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허가명으로 악플 금지야. 허가명으로 한데 이게 목소리나 멘트나 이게 그 외모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뚜렷하고 명징하더라고. 아 현장에서는 표 움직일 수 있겠구나.
최소한 한 10편 움직였고 이런 생각 들더라고. 사실 그거에 이어서 전해철 의원이 내놨던 게 163명 의원들 각각에 맞는 브랜드 입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양반들이 들어가기 전부터 알는 게 법을 하나 만들려면 최소한 2, 3년 걸리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163명에 대한 입법을 다 집어넣어서 그걸 하나하나씩 하겠다. 좋긴 하지만 재선이나 대화 결과가 나오겠구나 하면서 매력은 덜했는데 이쪽에 대해서 급하게 좀 만들어 성과 내고 싶은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일단 그래서 표가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다른 것보다 80석이 넘게 나와서 한 번에 끝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한 사람이 없었어요. 너무 빨리 끝나서. 근데 보기에 따라서는 이게 또 180석의 힘인데 163석 잠깐만요, 좋은 형님. 거죠. 예. 아무도나 말을 함부로 쓰는 게 아니야. 예. 그럼요. 왜냐하면은 내가 어제 말을 했거든. 김태년이 50% 정도로 당선됩니다라고 그냥 단정 지어서 이야기를 했어. 그러니까 새날을 안 들으시나 봐요. 그러니까 좀 주호영은 저기요. 이 공격할 땐 이렇게 좋아해. 그러니까 이게 함부로 단정을 100% 지으면 안 돼. 예. 거의 되게 그렇게 생각했죠라고 되게 해. 그렇게 생각하고 한 번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투표할 때 초선들이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렇지. 근데 초선이 먼저다라는 걸로 꽉 해놓으니까 개별로 브랜드 입법 이런 얘기하는 게 와서 닿는데 좀 약한 거 아니었나. 그래도 예상보다는 표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한 많이 나와요. 55에서 65 정도로 상당수의 분들이 그 정도 예상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무슨 소리야? 형만 그렇게 예상했어. 염세. 그래? 네. 더 나올 줄 알았어? 아니 난 김태년 의원이 무조건 아니 될 줄 알았다고. 말고 전해철. 전해철? 전해철이 아, 전해철을. 55에서 65 정도로 나오고 전해철은 나는 김태년 의원이 그 정도 나와도 비슷비슷하니까 결선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정성 의원은 사실 뭐 한 5에서 8 정도까지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어제는. 자 그러면요 좀 진행시켜 깜짝 보자고. 놀랐었지. 민주당의 색깔은 뭐 반장 선거에 반장이 바뀌었다고 학교 전체 색깔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사실 원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럼 그 원내 당 대표가 김태년이 된 것과 예를 들면 전해철이 된 것과 다를 수 있는 측면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원내 대표들의 역량이 뭘 좌우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아니에요. 현재로서는. 좌우합니다. 좋아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전해철하고 김태년의 차이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 하는 거야? 그럼요. 제법 뭔데? 클 거라고. 그 이야기 내가 들어보려고 양 던진 거야 지금. 예. 전해철 원내대표가 됐을 때는 민주당이 사실상 힘을 받기 어렵죠. 네. 왜? 뭐 내부적으로 깨지는 소리가 들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왜? 예, 전해철 그 의원이 이전에 해왔던 행보들이 사실은 그것을 갖다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뭔 이야기냐면 알면서 모른 척하고 그래요. 악플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지. 그렇죠. 저를 계속 이렇게 밀어요 그쪽으로. 그래서 낙인을 찍어. 아니 지금 아니 자기가 질문을 해가지고 거기다 대답을 했을 뿐인데. 나는 지금 동수영의 그래놓고 무슨 지지자래? 진행자 마인드. 동수영의 최근에 그 어떤 처지로 보면 이해 안 되는 게 아니잖아. 아니, 이해 안 돼요. 아예 배제시키고 해. 아니 저는 다른 이유로 싫어요. 그 김태년 의원이 될 거다 생각했는데 이유가 정책위 의장을 추미애 대표 시절에도 했고 그리고 정세균 대표 시절에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식의 그 정책위 의장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조율하는 과정에서 당 내부의 뭐 의견을 모으는 학자가 아닙니다. 통과를 시키기 위한 쪽이기 때문에 교섭을 당연히 하게 돼 있어요. 그 과정에서 협상력을 높였던 것들이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힘이 세지만 분명히 붙어 싸울 때 정책위 의장 경험을 2번이나 갖고 있는 양반과 아닌 것의 차이 정도 때문에 저는 기울어진 게 크다고 봐요. 저는 좀 다르고요. 이제 정책위 의장을 했던 것은 당연히 좋은 경력이라고 생각하고 정책위 의장은 실질적인 컨텐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정치적인 의미만 갖고 특히나 민주당 같은 곳에서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김태년 의원의 장점은 일단은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의 핵심이 뭐냐면 정세균 그 대표 때도 했고 추미애 대표 때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분들이 사실상 민주당의 주류로 인정받지 않았을 때에도 정책위의장을 하면서 이제 당내에서 두루두루 소통을 해서 설득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실질적으로 했던 사람이라는 거고 이 얘기는 그러니까 새칙 말해서 줄 세우기를 갖다 안 한다는 사람이에요. 줄 세우기보다는 일단은 이제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설득과 그 소통을 중시하는 그런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태년 의원 얘기하면은
그 주변에서 같이 의원 생활을 했던 분들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알아요? 이 김태년 의원 같은 경우는 뭔가 큰형 같은 그런 푸짐함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게 어디서 나오겠어요? 일단은 들어주는 거지. 솔직히 말해서 뭐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는 내가 이렇게 똑똑하고 내가 이렇게 좋은 생각 갖고 있으니까 좀 따라와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리더가 우리가 맞아. 그러니까 그냥 와. 내가 하자는 대로 하면 돼. 이런 스타일이라면 김태년 의원은 아 그래? 뭐 한번 얘기 좀 해봐. 들어볼게. 야, 네가 생각하는 거 이런 거 내가 얘기하는 거랑 크게 차이 안 나는데 일단 이렇게 하고 가는 게 어때? 이런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특히나 저는 이번에는 이제 초선들보다도 재선이나 삼선의 그 분들이 상당히 김태년 의원을 많이 도와준 맞아요. 분들도 있고 방향을 잡았죠. 그래서 오히려 김태년 의원은 초선이 짱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초선의 마음을 좀 살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전략적으로. 근데 이게 잘 통했던 거죠. 83석까지 정도 나오려고 하게 되면 결국은 나온 게 그거죠. 초선의 마음도 당연히 사야 되지만 재선하고 지난해에 이인영 원내대표 뽑힐 때 같이 나왔었다 제수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결과를 내가 알려드리려고. 그때 이인영 76표, 김태년 49표, 네. 노웅래 34표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노웅래 후보도 굉장히 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게 이렇게 되면은 다음 내년 5월 8일 날 7일 날 있을 원내대표 선거는 전해철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또 나오면. 네. 민주당은 원내대표를 이런 식으로 많이 뽑아주더라고. 그러니까 재수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만큼 하면서 그 당시 리더십을 보면 스타일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좀 보기에 따라서는 이인영 원내대표가 조용조용하거나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기본 스탠스 자체가 겉으로 보이는 체형 자체가 상반되잖아요. 좀 크고 큰형같이 아우르는 스타일로 나갔던 게 김태년 의원이라면 이인영 의원은 그보다 좀 더 자잘하게 제대로 꼼꼼하게 따질 것 같은 스타일. 이런 것들이 서로 상반되니까 다음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1년 동안 새로운 21대 국회를 잘 이끌어가 원내대표로 손색 없이 잘 될 것이고 저는 예상보다 전해철 의원이 많이 나왔다는 것에서 사실은 민주당 내부에서 조금 놀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이 예상보다 적게 나왔다고 했지만 사실 후보 둘이 2강이고 1양으로 봤었을 때 이만큼까지 될까 분명히 비슷하게 나오고 좀 흔들리지 않을까 했었는데 지금은 확실하게 티가 났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도 해석에 따라 좀 분분할 것 같은데 좀 더 지켜보는 재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내년에 그 전해철 의원이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 뭐 하셨지만 또 나온다면 가능성이 있다니까. 뭐 그걸 위해서 사실은 전해철 의원이 이번에 나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오. 제일 중요한 건 대통령을 만드는 원내대표가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뭐 앞을 내다보면서 모든 걸 갖다 짤 수는 없겠지만 내년에는요 정청래도 나오고요, 예. 김민석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달라 이제. 그러니까 판이 1년 달라질 지나고 수가 나면 있나. 확 달라지겠지. 근데 전해철 의원 요번에 나오면서 당대표 진짜 하고 싶어서 얘기를 진실하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리더십에서는 좀 더 부드럽게 채워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게 나왔으니까 김태년 의원이 잘 이끌어주길 바랄 뿐이죠. 뭐. 그러니까 전해철 의원한테는요 제가 어제도 그 예상 방송하면서 했던 이야기인데 어떤 특정 어떤 분열의 이미지 같은 게 있으면요 그거 깨치고 빨리 뭔가를 해 나가지 않으면 정치하는 시간 내내 그게 따라다닌다니까. 그럼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김진표 의원이 보수적이어서가 아니라 당대표 경선 나갔을 때 당 분열을 막 촉발하는 발언들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 저런 사람이니까 저런 말 하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낙인이 찍히잖아요. 그 정치인들한테는 개혁적 이미지를 남기는 건 나쁘지 않은데 분열적 이미지를 남기는 사람은 진짜 오랜 시간 동안 그거 떨쳐내기 힘들더라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당연하죠. 그러면 자 김태년 의원은 일단은 뭐 쉽게 표현하면 주류 지금 현재로서 나온 국회의원 중에 주류라는 개념, 친문 비문 이게 의미가 없고 그러면은 지금 이해찬 대표가 일단은 아직 임기가 한 3개월 정도 남아 있는 거예요. 예.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1년 안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개혁의 가이드라인도 지금 대충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김태년 의원이면 잘할까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개혁적인 분이고 그리고 그 상당한 컨텐츠들을 갖다가 갖고 있는 사람이고 거기다가 두루두루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이 1년 동안 180석 국회가 정착을 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역할을 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말한 대로 좀 지켜줬으면 좋겠는데 그 초선 의원들은
뭐가 뭔지 잘 모르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뭐랄까 좀 세게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입법들을 좀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율해 줄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세게 몰아붙일 때 또 힘도 실어주고.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있지 그 법이 사실은 그렇거든요. 어느 한쪽만을 갖다가 좀 부각시키면 다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그걸 부각시킴으로 인해서 다른 쪽에 구멍이 나는 경우들이 있는 그런 법들이 있어요. 가령 대표적인 것들이 뭐 그 52시간 근로제 같은 경우였잖아요. 그러니까 52시간 근로제가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 그 솔직히 말해서 근로기준법을 계약하면서까지 그런 52시간제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 명토 박아서 집어넣은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생길 수 있는 부작용들에 대해서 먼저 준비를 해야 될 필요들이 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김태년 의원이 잘 조율을 해서 실질적으로 아무리 그 조중동에서 까려고 눈을 뒤집어 까도 뭐가 안 나오는 그런 식의 어떤 법적 대안들이 좀 많이 쏟아져 나오기를 기대를 합니다. 일단 당장 해야 될 현실적인 업무가 원 구성 아니겠습니까? 그치. 그러면은 18석으로 된 상임위원회 가운데서 우리가 12석을 확실하게 가져오는 게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교섭단체를 만들려고 꿈틀꿈틀대고 있는 통합당이 빨리 정신 차려서 한국당 쥐어들게 할 것이고, 그다음에 각자 배치하는 거에서 초선을 어디로 보내고 재선과 3선 이상 다선 의원들을 언짢지 않게 잘 아울러가면서 우리가 필요한 일을 해나갈 수 있게 꼭 필요한 데들 있잖아요. 예결위원회 갖고 전 같으면은 정말 어떻게든 추경 같은 거 걱정도 안 하고 적당히 쇼하다가 통과시켜줬다면 지난번엔 그게 아니었잖아요. 몇 달에서 넘어갔었으니까. 심지어 자기네 지역에 있는 포항이나 뭐 삼척 이런 데들 그랬던 거 보면은 예결위도 가져와야 되고 당연히 법사위 가져와야 되고 이런 쪽에 있어서 통합당과 어떻게 할 것인지, 심지어 가장 걱정되는 게 통합당에서 누가 대표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들은 언제나 말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당대표가 새로 뽑히게 되면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것도 다시 무시하거나 그치. 이렇게 끄는 거리 있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나가야 되는 게 민주당의 몫이라는 거죠.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가지고 의원총회에서 뭐 통과 안 시켜줬다고 그러니까. 뒤집고 막 이랬는데 무슨 그런 나경원 시대나 지금 심재철도 이번에 마찬가지로 8일날 못 연대는데요? 안 된다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남의 얘기처럼 했던 거를 뛰어넘어서 끌고 가게 해야 될 텐데 지금 임시적으로 카운터파트로 생각되는 사람이 주호영 아니겠습니까? 만만치 않거든요. 딜을 해가면서 서로 얘기할 수 있게끔 할 때 제대로 원펀치 앞부분을 어떻게 원을 구성하느냐 요거 보여주면 1년이 어떻게 될지 볼 수 있습니다. 난 사실 미리 주호영한테 미안하다. 왜냐면은 되게 이슈 파이팅 할 때는요 원내대표랑 싸우는 게 반이에요. 맞아요. 나경원 생각해보고 그 전에 그 후에 심재철, 김성태, 정우택 나는 그 역대 원내대표들한테 고소한 것만 3건이야. 진짜? 그러니까 원내대표들과 주호영을 내가 얼마나 까야 될까 생각하면은 1년 동안 입이 막 아플 정도. 어쨌건 지금 김태년 의원 놀랍게도 이분이 64년생입니다. 저랑 예. 동갑이.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이제 연배가 올라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정치인은 확실히 상당히 젊어요. 나이 그러니까, 들어 보이는 64년생이면은 지금 이제 아직 환갑도 멀었어요. 김민석 의원도 6년생이에요. 환갑이 내일 모레 그러니까 하죠. 김민석과 동갑이야. 아니 김민석하고 동갑인데 외모 관리를 봤을 때 김태년 의원이 죄송합니다. 한 3년 이상은 형으로 보이거든요. 3년이란 이 양반아. 깎아서. 형보다는 젊어 보여. 자, 일단 그러니까 당선이 됐으니까 축하드리지만 저는 이제 우리 방송의 기본적인 특성상 민주당 원내대표 욕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고생한다 이렇게 애둘러서 까기도 하고 가끔씩 하는데 어쨌든 김태년 의원한테 뭔가 축하의 말씀보다는 상임위 구성하면요 얼마나 많은 욕을 먹겠어요. 나는 지금부터 미리 걱정되고 미안하다니까. 아무튼 뭐 좋은 소식입니다. 그 김태년 원내대표를 그것도 1차 투표만 했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제 당이 웬만해서는 분열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 그런 이렇게 끝나야 돼. 과반수 이상 딱 받고 그쵸, 한 그쵸. 번에 딱 끝나고 진짜 어우 납작 엎드리고 좀 그러면서 좀 분위기가 추스려지고 힘을 받지. 그렇게 힘을 딱 받고 그냥 국회 가가지고 상임위 자리 딱딱 따오고 이러면서 또 신뢰 얻고 이러면서 가는 거지. 이렇게 좋은 갈 거.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 맞아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 지난해
그 지지난해죠. 홍영표 의원이 원구성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원내대표 할 때 되게 고생했잖아요. 네. 내주는 거 쓸데없는 거 내주세요. 그때만 해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정말 한 끗 차이로 한 표 차이로 여당이 됐기 때문에 다수당이 됐기 때문에 끌고 나갔었다면 이번에는 그거보단 편하니까 딜은 좀 편하긴 하겠지만 원래 그 표가 좀 부족하고 의석이 없는 데가 더 징징댈 거예요. 주호영도 의외로 또 그런 쪽에서 까탈스러울 때니까 고생이 좀 되시더라도 자원 등판한 거 아니겠습니까? 폼나잖아요. 일단 이렇게 딱 지지해갖고 끌고 나갔던 거 보면 별 문제 안 하고 그냥 체격도 있으니까 얼마나 이제 또 즐겁게 나갈지 지켜봐야죠. 저번에 그 조선일보 등이 총선 끝나고 나서 청와대 출신 몇 명 당선, 뭐 예, 문 대통령과 뭐 동문 경희대 몇 명이다 이렇게 막 나왔잖아요. 아니 세상에 민주당 원내대표까지 경희대 출신으로 불매의 그런 보도 나온다에 내가 그냥 미친놈들이죠. 학벌, 뭐 학연, 지연, 혈연, 직장연, 종교연 빼놓으면 아무것도 설명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따지면요 서울대 관련한 거는 어마어마할 거야. 모든 게 다 비리야. 자, 알겠습니다. 김태년 의원 열심히 하시고요. 1년 후에 또 이번처럼 우리가 오늘 이인영 대표 원내대표 칭찬해줬거든. 그럼요. 고생했다고 한 것도 많다고. 그 다음 1년 끝나고 나서는 고생했다는 칭찬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예. 자 넘어가시죠. 빨리 가야 되지.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오늘 방송 12시까지. 이재용에게 화를 내려고 알았어. 자 시동 걸어. 자 쌓았는데.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